일단 직접 전화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네. 직접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이나 적어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한테 뭐하러 전화를 합니까? 저는 전혀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또 동의 못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더 동의 못합니다. 네, 네. 왜냐면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고, 이재명도 뭐 저희도 대통령님 국정 운영하시는 걸 도와야죠. 뭐 이렇게 이재명 딴에는 이제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성호 대표. 예. 일단 직접 전화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원수입니다. 수반이죠. 내각의 전체 그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한 명의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신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모습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는 전체 국민에게 주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격식을 맞춰서 만나셔도 얼마든지 버선발로 뛰어올 이재명인데 지금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날 때 격식과 형식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고 그 옆에 계셨던 총리나 현재 계신 비서실장 사표를 아무리 내셨어도 현재의 대통령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신뢰까지 내려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네. 직접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이나 적어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총선 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사실 수색이거든요. 패권이 밀리는 시기잖아요. 이게 퇴적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 수색이가 세 축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에서. 자, 두 번째 야당은 21대 총선, 21대 국회보다 더한 22대 국회에 전면전 벌인다고 지금 하고 있죠. 더더욱 당정이 함께 가야 될 국민의힘 여당도 지금 다 분열돼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3축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야 될 건 뭐냐? 수세기를 인정하고 질서정연한 퇴각 속에서 다시 공세기로 만들어야 될 전략 전술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했느냐?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한테 했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통이나 뭐 이제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파격적인 이러한 어떤 전술적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 없이 막 흔들리면 큰일 난다. 이럴 때.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파격을 보이실 거면 사실 국민들한테 담화하셨어야죠. 이재명한테 뭐하러 전화를 합니까? 국민 담화를 해서 여태까지 정책 기조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든지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한테 5분 전화 통화한 게 어떤 파격이 됩니까, 그게? 저는 전혀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동의 못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더 동의 못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방금 정확하게 그 말에 동의하면서 또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국민 담화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쳤어. 그럼 놓치고 나서 다시 또 며칠 있다 담화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또 크게 없잖아요. 아니요, 저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여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며칠 사이에 직접 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데 너무 작은 의미니까 그럴 바에 아예 파괴적인. 그래서 이재명한테 5분 전화를 직접 하셔갖고 하는 거에 파격을 거두느니 차라리 욕도 먹더라도 지금 보수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실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좀 더 용기 있게 나와갖고 설명도 해주고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얘기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중도파도 일부 돌아섰던 걸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국무회의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직접 안 하시고 비공개로 다시 나오게 하니까 그게 좀 서운하다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석이 대표 음향이 계속 안 좋다는데 그 마이크를 이렇게 좀 돌려보세요. 아니 뭐 유튜브 하시는데 왜 마이크? 그러니까 더 저쪽으로. 그래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인들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를 만나고 싶고 만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석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새 부득이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대통령 아니면은 이 전국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필마당기로 밀려오는 적군들 사이를 필마당기로 혼자 치고 나가는 이 형국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격식 따지고 의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제 주석이 대표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뭐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저 조조군이 물밀듯이 쳐내려올 때 장판교에서 혼자 버텼던 장비 같은 그런 처지 아닌가요 지금? 예. 예.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